작업을 시작하는 장소부터가 남다릅니다. 여긴 조미료 공장 인근의 또 다른 공장. 이른 아침부터 바빠 보이는데요. 오늘 그 김치 속 만드는 날이라서요. 오늘 들어온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와서 운반하는 중입니다. 바로 김치 제조 공장이랍니다. 김장철을 맞은 요즘 김치를 만드느라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다는데요. 벌써 작업이 시작됐군요. 근데 이 와중에 천연 조미료까지 만든다고요? 이건 일반 김치가 아니라 이거를 건조시켜가지고 분말로 해서 판매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양념이에요. 이 김치쏘가 천연 조미료의 재료랍니다. 최근 김치 시즈닝이라고 불리는 천연 김치 조미료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담긴 것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인데요. 김치 공장이 참여하는 김치 조미료인 만큼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것이 작업의 핵심. 재료부터 다듬습니다. 대파는 살이 무르고 굴곡이 많아서 사람 손이 가야만 구석구석 끼인 흙이 씻기죠. 그 다음 절단기에 넣어 전부 2cm 크기로 자르는데요. 파는 한 30kg 정도 작업을 하고요. 무는 300kg, 많이 할 때는 400kg 정도로 합니다. 전 재료의 30%를 차지할 만큼 넉넉히 사용하는 무는 수분이 많아 식감 좋은 강원도 가을 무를 쓴답니다. 깨끗이 닦아 무청과 뿌리, 흠집난 부분을 제거하고요. 절단기에 넣어 2mm 굵기로 가늘게 채쳐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양념을 준비하는데요. 채쳐놓은 무의 일부를 다시 곱게 갈아줍니다. 어차피 같은 무인데 두 가지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무채로만 다 넣으면은 그냥 양념이 너무 뻑뻑하고 무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즙을 내면 더 시원한 맛으로 내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즙을 내서 넣고 있어요. 이어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양념에 빠지지 않는 마늘을 갈아 넣는 것으로 양념 배합이 시작됩니다. 먼저 고춧가루, 양파, 다진 생강, 설탕, 그리고 멸치 액젓과 새우젓, 대파, 매실즙, 무채, 찹쌀가루, 무즙까지 총 12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야, 이거 군침 도는데요. 포기김치의 김치쏘와 별반 다를 게 없군요. 일반 김치보다는 농도가 좀 진하다고 봐야죠. 건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더 들어가고 물기 있는 무즙이나 무채는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되직하다고 봐야죠. 일반 김치보다는. 그 정도 차이죠. 더 매콤하고 좀 간간하고 그런 차이예요. 약 10분간 혼합해주면 한 번에 1톤 분량의 김치쏘가 완성되는데요. 이 과정을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정성으로 만들어진 김치쏘는 이제 조미료가 되기 위해 분말 형태로 만들어줄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재료 배합은 기계의 도움을 받았지만 소분해서 퍼담는 건 사람 손이 필요한데요. 이거 잡는 게요. 계속 같이 잡고 있으면은 손이 많이 아프죠. 심한 경우는 지나죠. 이게 한 2.5kg에서 3kg 나가는 이게. 나중에 손이 떨리죠. 김치쏘 만드는 모든 작업 중에 이때가 가장 몸이 고됩니다. 많은 양의 김치쏘를 일일이 퍼담으려면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죠. 그렇게 25kg씩 나누어 담은 김치쏘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됩니다. 그리고 김치 공장을 떠나 조미료 공장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천연 조미료 공장 작업자들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치 공장에서 넘어온 김칫솔을 분말화해서 김치 시즈닝이라 불리는 조미료를 만들 예정이죠. 건조기에 넣기 위해서 계량하고 있습니다. 한 채반당 2.5kg씩 넣어야 잘 마르거든요. 건조기 전용 채반에 김칫솔을 담아 다른 작업자에게 건네면 일일이 얇게 펼치는데요. 건조기 안에 들어가야 될 때 이걸 잘 피지 않으면 잘 안 말라요. 가운데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마를 수가 있어서 최대한 얇게 펴주고 최대한 균일하게 펴주면 좋습니다. 김칫솔도 청양고추와 건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상온 진공 건조기에 한 판 한 판 잘 넣어주죠. 장비에 몇 개나 들어가요? 이 장비에 총 14개가 들어갑니다. 채반이 스스로 움직이며 4시간 동안 김칫솔을 말리는데요. 채소보다는 완전 건조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게 300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김칫소가 전부 건조되는데요. 자, 과연 김칫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바짝 말랐군요. 호호, 참 신기합니다. 지금 다 건조는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어서 습도감이 있는데 이거는 식혀주는 과정 중에서 다시 딱딱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수분이 날아가 원래 무게의 약 35%로 줄어든 김칫소. 하하, 이건 그냥 과자처럼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이제 남은 일은 분말화 작업. 약 100kg 분량의 건조한 김칫솔을 분쇄해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요. 여러 작업자의 손을 거쳐 완성된 천연 김치 조미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그 맛일까요? 맛이 궁금합니다. 작업을 모두 마친 시간. 탕비실에서는 이들만의 간식이 만들어집니다. 직원들 간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라면에 또 김치가 빠지면 안 되죠. 오늘 열심히 건조시켜 만든 천연 김치 조미료에 물을 넣어 도로 불립니다. 그러면 감쪽같이 김칫소로 복원되는데요. 이것을 배추에 버무리는 것만으로 간단히 김치를 만들 수 있어서 이곳 사람들은 종종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 먹곤 한답니다. 맛이 어떨까요? 맛있네요. 김치 맛이 제대로네요. 생김새는 제대로 담근 김치와 똑같은데요. 니들 고생해서 라면 끓였다. 천연 김치 조미료를 만든 날은 작업자들 간식 먹는 날. 만든 걸 맛도 볼 겸 그 궁합이 기가 막히다는 라면을 끓인 건데요. 그 위에 방금 만든 김치 시즈닝을 뿌립니다. 뿌려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가끔 뿌려 먹습니다. 김치 시즈닝 때문에 살짝 김치만 나서 더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이 라면 맛은 이 순간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는데요. 김치 조미료가 한몫제대로 합니다. 김치의 그 감칠맛이 조금 녹아 들어가지고 좀 약간 김치라면 같기도 한데 좀 약간 깊은 맛이 좀 느껴져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맛엔 조미료가 크게 이바지하는데요. 건강한 조미료를 만드는 이들의 노력이 있어 전라북도 익산에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공장. 이곳 역시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료 입고가 한창인데요. 이것들 다 뭔가요? 이거 청양고추예요. 분말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생산 예정인 것이 청양고추 조미료랍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만 이렇게 한가득 들여온 건데요. 이걸 다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손질해야 합니다. 청양고추 꼭지 따는 일 하나에 여러 명의 손이 쉴 수 없이 움직이는데요. 한 보통 800kg 정도 작업을 하는데요. 꼭지 제거 작업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뛰면서 일일이 다 불량도 있나 썩은 게 있나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만 계속해서 보면 왠지 그게 싫어질 듯한데요. 5월에 6월 정도 작업을 한 10톤에서 2톤 하는데 그때는 고추 쳐다도 안 봅니다. 소나기가 점점 뻐근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꼭지가 제거된 청양고추는 세척기로 향합니다. 이물질이나 잔여 농약 등이 깨끗이 씻기는데요. 이 순간도 작업자는 청양고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처리 작업에서 한 번은 골라내긴 하는데 그 이후에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세척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고추가 분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완성품의 색을 균일하게 맞추려면 붉게 익은 청양고추는 골라내야 한다는군요. 초벌 세척을 마친 것들은 다시 일일이 헹구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요. 작업자들의 예리한 눈으로부터 최종 통과한 청양고추만을 3.5kg씩 소분합니다. 그 다음 절단기에 넣어 잘게 자르는데요. 이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참아보려 해도 자꾸 기침이 새어나오는데요. 지금 얼굴이 좀 따가워가지고요. 이게 고추가 썰어진 게 나오다 보니까 씨앗이 튈 수 있어가지고 튀면 많이 괴롭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요. 그래도 작업을 멈출 순 없죠. 매운내를 풍기며 채반에 넓게 펼쳐진 청양고추는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곳엔 마치 빨래방 대형 세탁기처럼 생긴 기계들이 일렬로 쭉 줄지어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 기계는 진공건조기입니다. 흔히 보시는 가정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진공이 돼 있는 건데요. 이걸로는 이제 원물을 말리면 이제 색과 맛, 향이 잘 보존되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익히거나 얼리는 건조법뿐이었기에 조미료화할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변색이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상온 건조 기술이 새로 개발되면서 만들 수 있는 천연 조미료의 종류도 늘었답니다. 청양고추도 그중 하나죠. 습도에 맞춰서 진공도, 온도, 마이크로웨이브 발진량 그거를 다 조절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가 이제 습도에 맞춰서 건조가 되게끔 프로그램이 다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 한 대에 들어간 청양고추 건조 시간은 서너 시간 남짓. 그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지금까지의 작업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느새 건조 후 살균까지 마친 청양고추. 이렇게 부서지는 거 보니까 지금 잘 마른 상태입니다. 매운내는 건조 전 그대로 작업자의 코를 찌르지만 양은 줄어든 것 같군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kg 정도 건조를 시키면 100g 정도 되는 소량만 나오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청양고추는 결과물이 원물의 10%뿐이랍니다. 이제 건조한 청양고추를 분쇄할 차례. 이것이 바로 작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정입니다.
고초를 분쇄판에 부어 기계 안으로 밀어 넣는데요. 너무 매워서 힘듭니다. 매운 냄새, 미세한 가루, 작업 내내 눈, 코, 입이 모두 괴롭습니다. 청양고추가 원래 맵기도 한데 이게 수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건조돼 있으면은 더 매워서 작업이 좀 많이 힘들어요. 작업자들이 이 작업할 때 많이 꺼리겠네요. 예. 많이 조금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이 조금 힘들어해요. 청양고추 조미료를 만드는 날이면 80kg에서 많게는 150kg의 건조고추를 분쇄해 분말로 만드는데요. 한 시간에 많이 해봤자 20kg에서 30kg씩밖에 작업을 못한다는군요. 분쇄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은 탈출하듯 분쇄실을 빠져나가는데요. 미세한 청양고추 가루가 피부에 들러붙어서 바로 헹궈주지 않으면 한참 고생할 수 있답니다. 많이 따가웠나 봐요? 예. 그 청양고추 가루 때문에 좀 눈도 따갑고 그 피부도 조금 많이 따가워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씻어주고 있습니다. 즉시 닦아야 할 것은 작업자들의 피부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건조가 끝나가지고 소가려고 바삭바 뺀 중입니다. 항목이 바뀔 때마다 향이나 부산물 때문에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를 건조하면 매운 냄새는 기본이고요. 다른 채소에 비해 고추씨 등 유독 부산물이 많아 청소 횟수도 느는데요. 문제는 기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건조기한이 비좁습니다. 청소 자체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고역이죠. 장애물을 피해서 구석구석 닦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이 유연한 작업자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청소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해야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청양고추의 매운 성분과 사투를 벌이며 완성한 청양고추 조미료는 22g씩 병에 담깁니다. 22g의 분말은 그 10배 무게의 청양고추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물을 그대로 건조시켜 조미료화한 것은 청양고추뿐만이 아닌데요. 대파, 생강, 마늘, 표고버섯 조미료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춘 여러 가지 천연 조미료가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긴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이야, 상다리가 휘어지겠군요. 이 각양각색의 음식에 한국인이 많이들 좋아하는 마늘의 맛을 더욱 극대화시킨 뭔가가 들었답니다. 음식 맛을 본 사람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소감을 말하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요. 간이 잘 맞아요. 짜지 않게. 조미료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에다 쓰는 것보다 마늘을 골고루 많이 넣어서 반찬에 만들었기 때문에 느끼한 맛도 없고 개운하고. 조미료가 들지 않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깔끔하면서도 이 깊은 맛이 있어요. 호호, 맛의 비밀이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풍부한 재료와 신선도, 손맛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비결 하나가 있긴 하답니다. 김치나 물김치 같은 거 할 때는 저희 집에 최고 맛있는 정말 7년 이상 숙성된 간수를 뺀 소금만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마늘 소금은 생마늘이 들어가야 되는 요리에는 마늘 소금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소금이 그 비결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늘 소금이 바로 음식 맛내기의 한 수라는데요. 생마늘이 들어가면 음식이 빨리 신다거나 너무 강하거나 마늘 향이 진하거나, 그런데 이 마늘 소금은 넉넉하게 넣어도 그렇게 맵거나 애써거나 거부가 반응나는 그런 마늘의 향이 좀 없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화학 성분 하나 없이도 풍부한 감칠맛을 낸다죠. 그 기특한 천연 맛소금을 만드는 곳을 찾아 도착한 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의 중턱.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 창고에서 커다란 몸집의 자루 하나가 들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소금을 구우려고 공장으로 운반 중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소금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고 안은 자루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신안 비금도에서 온 천일염이라는데요. 이게 약 한 400톤 정도 있습니다. 12년 전에 당시에 고가를 주고 산 거 사서 12년 동안 보관한 겁니다, 이게. 이 많은 양의 천일염이 무려 10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이나 내륙, 그것도 산 중턱인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묵혀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염도 간수 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래 보면은 원래 이 망 자체가 밑에가 망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재질이 아니고 망사로 되어 있어서 물이 다 간수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에 안 붙고 이래 만져도 보실보실하고 이래 먹어도 단맛이 납니다. 이게 소금이 짠맛이 안 나고 단맛이 나요. 천일염의 간수는 맛이 쓴 데다 불순물이 섞여서 뺄수록 좋다지만 이 많은 소금을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자루의 위치를 바꿔가며 간수가 바닥에 망사로 잘 빠지게 하는 일이 쉽진 않죠. 그렇게 애지중지 관리하는 소금, 행여 쏟기라도 할까. 작업자들 모습에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이 한 자루의 무게만 자그마치 1톤. 잘못해서 덮치기라도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트럭에 실린 천일염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려 창고를 떠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소금 가공 공장. 그런데 실어온 천일염을 공장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공장 뒤편 왠지 구석지고 으슥해 보이는 곳으로 가져가는군요. 서둘러 자루를 펼쳐 내용물부터 확인하는데요. 간수가 잘 빠져서 네. 뽀송뽀송하네요. 아주 좋아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더 순수한 소금을 만들려고 이제 도자기 가마에 굽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전통 도자기 가마에 천일염을 넣어 구울 예정인데요. 안에다 소금을 그 자체로 넣는 게 아닙니다. 전용 그릇에 천일염을 일일이 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천연 마늘 소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도자기에 보여지만 소금이 이 간수가 잘 빠지고 고열에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인체에 필요한 성분만을 남기려 천일염에 열을 가해 만드는 구운 소금. 그 일종으로 기존의 죽염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선 천일염을 도자기에 넣어 굽는 도염을 만듭니다. 이것이 간수 빼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흙그릇인데 수분을 덜 빼고서 구우면 이게 압이 걸려가지고 터져요. 근데 이게 간수를 바싹 해서 이렇게 구우면은 잘 구워지고, 예, 수분이 없으니까. 도자기에 소금을 쌓고 똑같은 그릇을 덮어서 소금을 꽉 눌러줍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 작업 같지만 다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소금이 다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가득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무작정 힘으로만 눌러도 안 됩니다. 손의 감각으로 완성하는 작업. 들어봐. 오케이. 이게 뚜껑은 요 깨진 걸로 항상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이거. 소금 그릇이 쉽게 깨지기 때문인데요.
담으실 때 금간 거 이거는 뚜껑으로 쓰는 거예요. 뚜껑. 이거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한번 부면은 5번밖에 못 써요. 대여섯 번 사용하면 깨져버리는 소모품인데도 숙성한 황토 반죽을 물레에 돌려 하나하나 빚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지 못하는데요. 하루에 많이 만들어야 한 3, 40개 정도? 기계에서 찍는 거는 카팅을 해서 탁탁 기계에 들어가서 탁탁 찍는 그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손이 수십 번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는데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약 일주일간 건조를 거쳐 1200도의 온도에서 15시간을 구워야 완성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게 특징이죠. 간수를 흡수할수록 물러져서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소금 그릇은 무엇보다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하나에 2.5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몇 그릇이나 담아야 돼요? 저희가 가마 하나당 12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마가 2개니까 240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직원분들 한 4-5분이 시작하면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금 담는 시간만요? 예. 그릇에 소금 담는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째. 이거 은근히 허리 아프다니까. 작업자들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진짜 이거 없어. 아, 진짜 이거. 아유. 손 좀 쉬고 해. 힘드세요? 예, 아유, 너무 힘듭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속 저 신경 써야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루의 소금 높이가 낮아져 퍼내기가 고역인데요. 그렇게 작업자들의 소금과 한판 씨름을 벌이는 동안 어느새 1톤의 소금이 모두 그릇에 담깁니다. 자, 이제 소금 담긴 그릇을 도자기 가마 안에 들이는데요. 이때가 도염 작업 중 가장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불의 온도가 800도 이상 올라가면 이 흙이 누글누글해져요. 그러면 약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쌓아야 돼요. 가마 안에 소금 그릇을 쌓는 일은 작은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 조금만 수평이 틀어져도 애써 쌓은 것들이 거센 불길을 못 견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 작업자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마치 돌탑 쌓듯 그릇을 정성으로 쌓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가마에 불을 피울 수는 없답니다. 출입구를 막아야 하죠. 먼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요. 겉에 황토를 발라 틈새까지 꼼꼼히 메우는데요. 균형을 잘 안 막으면은 작은 틈새가 이 온도 전체를 갖다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잘 막아줘야 돼요. 도염을 만드는 것은 하나하나가 이들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돌과 흙 대신 나무를 다룰 차례. 전통 도자기 가마에 연료로 쓰일 나무가 도착했습니다. 좀 길어도 되죠? 이 길이가 돼야 돼요. 봉통이라 불리는 아궁이 안에 통나무를 넣는데요. 개당 80kg에 달하는 통나무를 통째로 쌓느라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나무 쌓기가 굉장히 힘들은데 이거를 잘 쌓아야지 불이 맨 처음에 화력이 좋아요. 소금 그릇 쌓는 게 까다로운 일이라면 이건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요. 하나, 둘, 됐습니다. 나무 여주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고 작업 공간이 이렇게 힘들죠.
아궁이 입구가 비좁은 탓에 주저앉아야만 나무 넣기가 가능합니다. 옹이 걸렸어. 옹이 걸렸어, 사장님. 걸려야 돼. 오케이. 됐어. 몸을 굽힌 채로 나무를 쌓다 보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일쑤. 흙먼지, 나무가루에 목이 톡톡 막히죠. 그 가느다란 거 있으면 더 줘도 돼요. 지금 넣은 거 마냥 가느다란 거. 석가래. 여기는 네.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요? 나무가 여기 맨 처음에 입구에 넣을 때 한 300kg 들어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 떼려고 그러면 한 4톤 나무가 한 개. 됐어요. 됐습니다. 드디어 아궁이가 꽉 찬 모양인데요. 소금 구울 때 쓰는 뗄나무는 그 종류와 양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저희는 육성 소나무를 쓰고 있는데 한 3년에서 5년 말려요. 이게 소나무예요. 이게 소나무고 이쪽 게 참나무고. 참나무하고 이게 섞어떼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나무예요. 이것도 한 3년 정도 말려야 돼요. 말려야 화력이 좋아요. 네, 소금을 굽는 일은 무엇 하나 마음처럼 서두를 수 있는 게 없군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할 모양인데요. 새우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무 소금 구우려고 불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궁이에 잔가지를 모아 불 뗄 준비를 마친 작업자. 드디어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오, 불이 금방 번지는군요. 오늘은 기압이 고기압이라 지금 불이 잘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온도가 잘 올라가요. 소금도 아주 잘 구워지고. 근데 이렇게 새벽에 불 지피시는 거예요? 새벽서부터 해서 저희가 짧게 했을 때 14시간대거든요.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 오후 10시나 11시 정도에 끝납니다. 아궁이 불에서 시작된 열기가 약 35m 길이의 기다란 가마를 지나가며 전체를 데우고 가운데 칸에 든 소금이 그 열에 서서히 구워지는 원리. 온도별로 이게 변화가 있어요, 소금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게 밥을 할 때 뜸 들이듯이 천천히 오래 가야지 이 소금에 그 아주 순수한 맛이 납니다. 초반에는 계속해서 가마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한답니다. 미리 준비해둔 소나무를 아궁이에 끊임없이 집어넣는데요. 느껴지는 열기만으로도 대략의 온도를 짐작한다지만 가마 출입구에 벽돌 하나를 빼서 소금 그릇들을 살핍니다. 400도에서 450도 정도 되면 이 소금이 이제 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익는 소리가 팝콘 튀겨지듯이 이게 익는 소리를 보면서 이제 불을 조절을 해야 돼요. 소금 결정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이는 소금이 불순물을 뱉기 좋은 형태로 변한다는 건데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참나무를 쪼개 준비하는 작업자. 소나무 대신 참나무로 땔감을 바꿔놓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불이 길어요. 그러니까 온도 올리기가 좋아요. 그런데 참나무는 불이 짧은 대신에 오랜 시간에 이 불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익을 때 은은한 열기를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와 소나무를 번갈아 떼고 있어요. 뗄나무의 특성을 이용해 가마의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실패 끝에 얻은 값진 노하우죠. 그렇게 소금에서 불순물을 날리는데 걸리는 시간과 적정 온도를 단계별로 맞춰갑니다. 대신 소금을 굽는 내내 그는 가마 앞을 꼼짝없이 지켜야 한다는군요. 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 뗄 때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계속 이거 불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넣어야 돼요. 그 시각
공장 안에서는 소금에 들어갈 마늘 준비가 한창입니다. 단양 특산물인 육종 마늘인데요. 마늘을 이걸 슬라이스 쳐서 가마에다가 굽기 위해서 지금 썰고 있는 중입니다. 마늘을 이게 또 말려야만이 마늘 가루를 내가지고 마늘 소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강하다는 단양 마늘. 미리 잘라두면 본연의 맛과 성질을 잃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잘라 사용하는데요. 마늘을 도자기 가마에 딸린 뒷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궁이 쪽 벽 가까이에 넣는데요. 여기가 가마의 끝자락이에요. 여기 소금 구울 때마다 그 가마에 불을 때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잔열로 해서 이걸 마늘을 준비해서 굽고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마늘도 서서히 구워집니다. 가마에 불을 피운 지 10시간째 애써 막은 문에 구멍을 내는데요. 불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간불 떼려고 이게 나무를 열고 있어요. 앞에서 불을 뗐으니까 중간에서 이제 나무를 넣어서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가마의 온도가 500도에 이르면 소금 그릇과 가까운 곳에도 불을 피워서 소금이 녹기 시작한다는 800도까지 온도를 높여줘야 하는데요. 그쯤에 다다르면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아궁이에 산소가 유입되는 걸 막습니다. 800도에서 한 3시간 유지시킬 거예요. 불순물이 모두 날아가는 800도에서 한참 뜸을 들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도 소금이 녹아버려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죠. 그렇게 무려 17시간을 작업자는 쉬지도 먹지도 못한 채 가마 앞에서 불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사람이 먹고 인체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잘 구워야 된다.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금을 접한 건 15년 전. 원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도자기 마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가마가 있고 소금 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내 방식으로 하면 좀 낫겠다 싶어서 소금에 빠지게 됐고 소금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시간 그리고 정성으로 구운 소금이 완성되어 갑니다. 작업 나흘째. 가마에 불이 사그라들고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막아놓은 출입구를 조심조심 깨는데요. 그릇 안 소금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열기가 꽤 남아있는 가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 익었네. 소금이 이렇게 약간 녹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구워진 겁니다. 와, 소금 입자가 곱게 변했네요. 이제 가마 안에 소금 그릇을 다시 밖으로 전부 꺼내는데요. 가마에 들어갈 때보다 한층 약해진 그릇은 옮기기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것도 보이는 것이 일이 쉽진 않겠군요. 어우 덥다. 오케이. 50도에 달하는 가마에서 탈출하듯 나온 작업자. 땀으로 흥건합니다. 진이 빠질 대로 빠졌지만 위생복을 덧입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처음 1톤의 천일염에서 불순물과 수분이 날아가고 나오는 양은 700-800kg 뿐인데요. 굽는 동안 결정이 깨져 입자가 작아진 소금은 식으면서 서로 뭉쳐 꽤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제 이 소금 덩어리들을 파쇄할 차례. 방망이 등장입니다.
근데 소금 빻는 것까지 일일이 손으로 하기엔 너무 번거로울 듯한데요. 손으로 빠는 게 입자도 맛있어 보이고 기계는 이게 감당을 못해요. 이 소금이라 어떤 기계를 만들어도 다 녹이 슬어서 못 써요. 어느 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게 없는 그야말로 수제 구운 소금이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소금 가마에 복사열로 구운 마늘을 준비합니다. 햇빛 건조를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웬만한 습기에도 눅눅해지지 않는다는데요. 분쇄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마늘 첨가량은 오랜 실험 끝에 정한 비율에 맞추는데요. 구운 소금에 마늘을 20%를 섞어요. 구운 소금이 10kg라서 이걸 2kg를 넣고 있습니다. 마늘이 꽤 많이 들어가는군요. 마늘 한 접으로 200g 마늘 소금 10병밖에 만들지 못한다는데요. 장장 닷새나 걸려 완성한 천연 마늘 소금. 감칠맛은 따놓은 당상이군요. 구운 소금 만드는 작업이 꼭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 업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게 좋고 이 소금 만드는 작업도 참 재미있다. 이러니까 이거 참고 견디면서 하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향한 작업자들의 마음이 800도입니다. 불순물은 날리고 열정만 남았으니 말이죠.